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자, 오늘 시장 반도체 테마에 이어서 자동차 쪽으로 매기가 몰리면서 성장주들은 다소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희 그 핵심 주력주라고 볼 수 있는 그 하이브 같은 경우가 대략 지금 이제 3.8% 정도, 3.8%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시간 이제 2시 33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자, 하여튼 그 34만 원 미만이라면 뭐 우리가 좀 물린다 하더라도 뭐 충분하게 편안하게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오랜만에 카카오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충분히 조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그 6월 24일 날 17만 3천 원 고점 이후에 6개월 동안 조정을 받았죠. 충분한 이제 가격 조정과 함께 기간 조정을 받으면서 제가 오늘 이제 카카오를 준비한 이유는, 자, 지금 이제 현재 2시 34분을 통과하고 있는데 거래량이 지금 이제 87만 주, 88만 주를 기록하고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도 이제 100만 주가 안 됐어요. 거래 바닥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흔히들 주가 관리의 연장선상에서 거래 바닥이 나오게 되면 그 절대 바닥이 아니라 이제 거래량 상대 바닥을 의미하는 겁니다. 최근의 거래량 수준과 비교한 이제 거래량 상대 바닥을 의미하는데, 거래 바닥이 나오게 되면, 자, 일반적으로 통계적으로 한 3일 혹은 이제 4일 정도 이후에는 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 전환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관리의 연장선상에서 이제 거래 바닥이라는 것은 매도 세력의 소멸을 상당히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늘 카카오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현재 이제 마이너스 1,500원, 마이너스 한 2,000원 정도 하는데요. 12만 원은 뭐 상당히 의미 있는 어떤 지선이라 보기 때문에 지금 정도 우리가 선침의 차원으로 매수한다면 상당히 이제 의미 있는 그런 어떤 그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하튼간에 오늘 이제 카카오 준비해 보겠는데요. 상승도 임박했고, 또 앞서 얘기한 대로 6개월 조정, 충분한 조정을 받았고, 외국인 수급도 지난 그 10월 이후에 점차적으로 개선이 되는 모습이고요. 실적도 나름대로 또 의미 있는 그런 흐름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은 이제 카카오 장기 월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4월 이후서부터 현재까지 월봉 차트를 제가 캡처를 잡았는데요. 작년 5월서부터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이제 15개월 상승한 다음에 지금 6개월 조정을 받았죠. 6개월 조정. 지난 그 6월 달서부터 조정을 받기 때문에 월봉상 지금 6개월째 지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17만 3천 원 고점서부터 11만 원까지 빠졌기 때문에 36.4% 조정을 받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그 파동이론 있죠. 엘리어트 파동이론 보면은, 그 엘리어트 파동이론은 이제 세 가지 요소로 이제 구분이 된다고 그러죠. 파동과 비율과 시간, 세 가지 요소에 의해서 이제 구성이 된다고 하는데, 파동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상승 5파, 하락 3파고, 비율이 재밌어요. 비율이 이제 황금 비율. 뭐 초보자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웬만한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38.2%, 61.8%인데, 황금 비율을 적용하게 되면 고점 대비 38.2%에서 조금 덜 빠졌죠. 1.8%덜 빠졌는데, 하여튼 그 36.4% 빠졌다면 황금 비율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거의 뭐 11만 원에서는 가격 조정은 뭐 일단락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이후에 이제 그 충분한 또 3개월째 기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하여튼 그 12만 원 정도 선에서라면은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매수 가격대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은 이제 그 위에가 일봉 차트가 되겠고, 아래가 이제 외국인 지분율 차트가 되겠습니다. 이 지분율 차트, 일봉 차트고, 이제 지난 5월서부터 현재까지 일봉 차트가 되겠는데, 17만 3천 원까지 올랐죠. 지난 6월 24일 날. 그런데 외국인 지분이 감소가 된 것은 그 전입니다. 그 최고점 한 8일 전서부터 외국인들이 매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물론 지나간 데이터겠지만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외국인이 본격적으로 매도하고 그 7, 8일 이후서부터 주가가 빠지다는 얘기죠. 그리고 외국인 지분율 하락과 함께 주가도 계속해서 조정을 받았고, 9월 초 같은 경우 외국인도 굉장히 많이 매도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거의 카카오가 투매까지 나왔죠. 그런데 10월 초에 외국인 매도가 이제 정점을 달합니다. 그 이후서부터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또 전환되는데, 주가도 외국인 순매수 전환과 함께 같이 또 회복이 되는 모습이에요.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해요. 외국인이 사면은 주가가 오르고, 대체적으로 외국인이 또 팔면 주가가 빠지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중소형주 말고 이제
그래도 시가총액의 상당 상위에 있는 종목들은 거의 그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증시 4대주의다 어쩌다 그러지만 우리한테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우리는 개인 투자기 때문에 얼마든지 외국인 매매 동향을 또 활용해서 또 수익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하튼 간에 외국인 수급도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보시는 화면은 이제 일봉 차트예요. 지금 3월서부터 현재까지 일봉 차트가 되겠는데 11만 원 절대 바닥의 의미가 뭐냐면 이거는 제가 이 11만 원 바닥 논리는 예전에도 제 유튜브 방송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카카오가 예전에 액면 분할했죠. 액면 분할 전에 3일 동안의 거래가 정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4일째 거래가 개시가 되면서 오버슈팅이 나왔어요. 당시에 저희도 한 30% 매도했다가 이제 11만 미만에서 다시 사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여하튼간에 카카오는 11만 원에서 17만 원대까지 오버슈팅 구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길게 보게 되면. 그러면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11만 원을 깰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이제 희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관점을 바꿔서 만약에 카카오가 11만 원이 절대 바닥이라고 보면은 11만 원에서 12만 원째 지금 이제 현재 12만 원대 사서 물린다 하더라도 크게 물릴 가능성 굉장히 희박하죠. 편안하게 매수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이제 갑자기 그 생각난 생각을 하건데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그 하이브 같은 경우 이제 양도세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제 10억 이상을 갖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10억 그 미만까지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 그 10억을 초과하는 자산에 대해서 현금을 갖고 있는 것도 이제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 저는 이제 현금을 갖고 있는 것보다 카카오를 12만 원 정도에서 사는 게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건 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는 화면은 이제 최근 보고서입니다. KB증권의 이제 12월 6일자 최근 보고서가 되겠는데 뭐 크게 의미는 없어요. 일단 그 실적은 이제 작년에 대비해서 올해 작년에 뭐 4천억대에서 올해가 이제 7천억대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하반기에 조금 실적이 둔화되는 게 있어요. 둔화되는 모습이 있고 지금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 이제 실적 동향을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그 두 가지로 카카오 같은 경우 두 가지로 부분이 되죠. 하나는 이제 콘텐츠 부분이 있고 플랫폼 부분인데 플랫폼 부분이 계속해서 고성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고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그 정부 규제가 이제 본격화 되면서 카카오 대리라든가 뭐 카카오 택시 이런 부분이 있죠. 신사업 부분은 내년도에는 상당히 정체될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우리가 감안해서 봐야 되고 반면에 이제 콘텐츠 부분들은 게임도 그렇고 웹툰도 그렇고 하여튼 뭐 상당히 계속해서 고성장세에 있다. 뭐 그 정도로 요약을 해서 이제 해석하시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카카오의 그 아쉬운 점을 두 가지를 예전서부터 좀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해외 성장 모멘텀이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영업이익률이 다소 좀 떨어진다고 보는 거죠. 근데 그 영업이익률이 떨어지는 것은 뭐냐면 규모의 경제가 실현 과정에서는 다양한 쪽으로 이제 우리가 투자하기 때문에 영업이익률 뭐 혹은 이제 뭐 자기 자본율이 좀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해석하면 될 것 같고 글로벌 모멘텀이 작은데 글로벌 모멘텀이 점차적으로 이제 가시화가 되고 있습니다. 가시화가. 그래서 이제 앞서도 얘기했던 뭐 웹툰이라든가 게임이라든가 이런 쪽은 이제 특히 이제 뭐 그런 쪽은 미국이라든가 일본, 특히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미국, 태국, 뭐 프랑스 이쪽으로 계속해서 확대가 되는 모습이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한국 그 대중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좀 호의적이라는 그런 그 보고도 제가 좀 많이 매체를 통해서 좀 접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기술 영역에서는 그라운드 X라는 얘기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 내년도 장세를 대비해서 내년도 장세 전망, 주도주 논리 그런 책자를 저희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근데 내년도에 이제 그 국내는 물론이고 전반 뭐 글로벌 주식 전반을 해서 이제 7개 키워드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디지털 화폐예요. 여기 보시게 되면 기술 영역에서는 이제 그라운드 X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이제 디지털 한국은행의 디지털 화폐입니다. 외주를 준 거예요. 카카오 쪽에다 디지털 그 외주를 준 거거든요. 이게 CBDC라고 해서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의 약자가 되겠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지금 이제 디지털 화폐는 거부할 수 없는 역시 그 시대적 흐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목이 좀 많이 잠겼는데 죄송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자, 또 영업이익을 보시게 되면 2019년도 영업이 2,060억에서 2020년도 4,560억, 그리고 올해 예상 영업이 7,120억, 7,2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2019년서부터 지금 올해까지는 굉장히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내년도 예상 영업이 지금 그 KB증권에서 1조 820억을 예상하고 있는데 1조는 돌파하지만 올해 영업이익 7,100억, 7,200억 정도를 감안한다면 영업이익 증가율이 상당히 둔화되는 거죠. 50%도 굉장한 건데 그동안에 2019년, 2020년을 영업이익률을 감안한다면 영업이익 증가율이 둔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저는 좀 걸리는 부분이고, 물론 제가 6개월 조정 과정 속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반영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화살표를 표시한 게 뭐냐면 이미 이 2020년도 영업이익 증가율이 둔화될 것이라는 선반영되는 과정이라고 보는데 2023년 같은 경우는 대략 한 1조 4천억 이상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2022년을 건너뛴다면 2021년도 7천억에서 1조 4천억이면 거의 100%가 증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성장주기 때문에 미래 가치를 일찍 선반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 겁니다. 오늘 좀 목 상태가 너무 좀 안 좋습니다. 제가 이제 토요일 일요일 날 그 등산을 좀 많이 빡세게 했더니 굉장히 많이 피곤하고 좀 컨디션이 좀 안 좋네요. 자, 연결 실적 기준 추이 전망인데 보통 플랫폼 부분이 2022년 같은 경우는 이제 4조 1천억 정도, 컨텐츠 부분이 3조 4천억. 2022년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톡비즈가 이제 아주 결정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거고, 포털비즈는 다음을 의미하는 거죠. 다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체예요. 그렇죠? 성장성이 없어요, 사실. 이거는 뭐 네이버 대비 워낙 현저하게 떨어진 부분이고, 신사업 부분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카카오 대리, 카카오 대리라든가 카카오 뭐 택시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정부 규제 때문에 올해까지는 굉장히 증가율이 높지만 내년도부터는 이쪽 부분은 다소 좀 둔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컨텐츠 부분이 내년도는 또 상당히 성장성을 이제 견인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뭐 게임도 잘 나가죠. 뮤직도 잘 나가고, 유료 콘텐츠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유료 콘텐츠 하면 이제 뭐 웹툰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웹툰이라든가 뭐 유료 동영상을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웹툰이 카카오의 강력한 어떤 그 성장 모멘텀 역할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일봉 차트를 좀 줄여봤습니다. 자, 6월달 최고점 17만 3천원 고점 기준으로 제가 차트를 좀 제가 캡처를 잡았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마이너스 뭐 1,500원, 2,500원까지 빠지고 있네요. 지금 12만, 자스트 12만 12만 500원 정도인데, 하여튼 뭐 빠질 만큼 빠지고 있고, 거래가 갑작스럽게 전반적으로 시장이 지금 위축이 되면서 조정을 받으니까 반발 매가 지금 많이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2시 46분 현재 코스피도 지금 뭐 30포인트 플러스해서 마이너스로 좀 갑자기 갑자기 주가가 조정받는 모습이고,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 한 0.5% 정도 제법 좀 조정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여하튼간 12만원 정도를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가 뭐 충분히 뭐 매수 관점으로도 손색이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저희 그 현대투자연구소 회원 모집 관련해서는 자세하게 안내가 됐으니까요, 읽어보시고 입금하시고, 그다음에 입금자 성명을 휴대폰 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보다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도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